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로봇 그리고 AI, 로봇과 AI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로봇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젤 로보틱스 상장도 있었고 또 리포트도 관련해서 보면은 로봇과 AI 같은 이야기로 한 두 번 정도 리포트가 지난주, 이번 주에도 나왔었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사실 하락한 이유도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 2024에서 괴물 반도체 칩인 블랙웰을 공개한 것 이외에도 로봇 사업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로 반도체에 있던 수급이 로봇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 연초까지 계속해서 엔비디아 외에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로봇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로봇 관련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매우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구축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로봇 쪽으로 탑재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향후에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엔비디아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칩 시장이 기존의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이동이 되기 시작한다면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사용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다음에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섹터가 어떤 쪽인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투자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국내 대기업들도 꾸준히 로봇에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로봇주가 또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우려,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고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아직까지 업사이드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로봇 관련 종목들이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를 대체할 만한 주도 섹터가 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가 잠시 쉬어갈 때 로봇 섹터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추후에는 자율주행으로도 수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탑픽 종목을 스터디 하셔가지고 뽑아내신다라면 지금 로봇 상승만큼의 상승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 최근에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주도주가 되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하다. 근데 그 로봇으로 갔던 수급이 다시 자율주행 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한교수 매니저님, 사실 이 로봇 부분을 살펴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쵸. 작년 실적을 살펴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모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네. 그래도 최근 시장을 살펴보면 이번 연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흑자 전환을 해도 많이 가기는 좀 어려워요. 아, 왜 그러냐면 주가가요? 그렇죠. 흑자 규모 자체가 일단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은 그 성장성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지난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은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길거리에서 로봇하고 지나가면서 악수하는 그런 세상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이 로봇 업체들이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주고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실적은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형태는 일단 아닙니다. 과거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실적이 따라주면서 양극재 관련주를 중에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그동안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의해서 500%, 10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 자체가 흑자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환하더라도 실적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과 전 세계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하기 때문에 로봇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봐도 주가는 폭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현재 구간에서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멀리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이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일현 매니저님, 엔젤 로보틱스가 26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로봇 관련주들이 좀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떤 전략으로 짜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우리 국내 대표적인 로봇 관련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의 시세가 살아있는 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상장하게 되면 그때 아마 이제 그때까지 로봇 시장 수급이 살아있다라면 엔젤 로보틱스도 많이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다른 후속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달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전략을 저도 권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도 섹터로 조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사실 로봇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고 지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난해 이미 연초에 한 차례 큰 시세를 주고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거와 같은 시세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한 차례 큰 시세를 주고 밀렸다가 최근에 시세를 주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시세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로봇도 같은 개념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나올 수 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는 최소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로봇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십니까? 일단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 중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쪽으로는 당연히 탑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가져야 되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에서 국내 1위 업체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21선에 안착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하시려면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정도는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첫 번째 작전명에서 얘기를 하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보다는 뚜렷하게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지수 ETF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매수했다가 인버스를 매수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인버스를 매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게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근 시장 트렌드에 조금 더 민감한 기관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조금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유심히 보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소 매니저님, 로봇 관련주 내에서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뭐 종목을 따로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일단 뭐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뭐 워낙에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확보가 되는 업체인데 그만큼 기술력은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얼마만큼 확대해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기술력이 확보가 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 정도는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신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중장기는 아니고요. 일단 단기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이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봇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성이란 재료가 이미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인데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소식 내지는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한 번 정도 올라가면 그 정도 선에서 털고 나오는 그런 짧은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이달 말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